자, 다음으로 이제 브루스터 앵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루스터 앵글 같은 경우는 우선 빛에 평광되어 있는 빛과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 나오는 개념으로 이해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평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이제 빛의 진동 방향이 이제 편향되었다.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이 바로 이제 편광된 빛이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자기파를 얘기를 할 때 우선 빛도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빛이 진행을 할 때 자, 이러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빛과 이렇게 진행하는 빛이 있다, 진동하는 빛이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전기장의 방향이 이러한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다면 그 수직으로 이렇게 그 자기장이 진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전기장을 이쪽 방향으로 진동을 한다고 하고 자기장을 이쪽 방향으로 진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즉 광자라고 하는 놈이 진동을 하고 있는데 전기장에 대한 성분과 자기장에 대한 성분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진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 방향은 자, 이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고 하는데 이 방향을 우리 그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자, 포인팅 벡터라고 해서 그 에너지 자, 전달 방향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에너지가 실제로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 위에 스티로폼을 올려놓고 이렇게 파도를 만든다. 쉽게 말해서 파동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물결이 앞으로 진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로 즉 이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에너지가 진행된다. 즉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에 올려져 있던 그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만 이렇게 진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실제로 에너지는 이제 에너지 진행 방향이 빛의 진행 방향을 K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진행 방향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 스티로폴이 올려져 있는 그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는 즉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동이라든지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면 포톤이라고 하는 입자 자체가 서로 앞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제 공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전기장에 대한 성분, 즉 위아래 스티로폴이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진동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전기장에 대한 성분을 이렇게 그 수직으로 진행하는 방향 수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똑같이 이 올라가는 순간, 이 수직으로 되는 순간에 그것과 같은 성분으로서 똑같이 증가를 하는데 자기장의 성분은 이렇게 그 전기장의 진동 성분과 수직으로 항상 진동을 하게 된다. 즉 전기장과 즉 포톤들은 진동을 할 게 그 빛은 전기장에 대한 성분과 자기장에 대한 성분에 대한 에너지를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입사면에 대해서 입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사면에 이 성분을 표시를 하는데 자, 입사면에 수직으로 수직 진동 성분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빛은 항상 뭐 이게 B가 될 수도 있고 이게 E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항상 전기장과 자기장은 이렇게 수직된 방향으로서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입사면에 대해서
입사면에 대해서 자, 수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사면이라고 해서 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말합니다. 이 입사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즉 지면 밖으로 나오는 성분을 이제 수직 성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입사면과 동일한 곳에 놓여 있는 이 진동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될 때, 즉 편광이 되지 않는, 즉 자연광인 경우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빛이 어떤 요 부분이 바로 이제 굴절면이 되겠습니다. 자, 굴절면인 경우에 대해서 즉 굴절면에 대해서 입사광선과 이게 입사광선이죠. 입사광선과 이제 굴절 반사광선과 그다음에 그 굴절광선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자, 반사광선 또 굴절광선 자, 그리고 이거는 입사광선이 되겠습니다. 입사광선이 되겠죠. 자, 입사광선인데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입사광선하고 그러니까 입사광선하고 그다음에 반사광선하고 굴절광선은 입사면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사되는 광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 나타낸 것처럼 편광이 되어 있지 않은 무편광 또는 비편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광이 되지 않는 빛이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정한 각도가 있을 때 반사되는 빛하고 굴절되는 빛의 성질이 바뀌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때냐 하면 바로 특정한 입사 각도가 됐을 때 특정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특정한 입사 각도가 됐을 때는 바로 이렇게 편광된 빛으로 나누어지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즉 반사된 광선은 입사면의 수직인 광선으로만 이제 반사가 되고 그다음에 굴절 광선은 입사면의 수평인 광선으로 거의 편광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되는 특정한 각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특정한 각도를 이제 브루스터 앵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각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브루스터 각인데요. 자, 브루스터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브루스터 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입사광선이 편광되는 각을 브루스터 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우리 살펴보게 되면 이런 현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브루스터 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입사광선이든지 반사광선이든지 간에 편광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브루스터 각이 딱 되는 순간 이렇게 편광이 되는 빛으로서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브루스터 각을 알게 된다면 빛을 이렇게 각각 진동하는 방향을 다른 빛으로 둘로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굴절률에 대한 그 함수이기는 합니다. 이 굴절률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 브루스터 앵글은 이제 바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브루스터 각에 대한 조건이 우리가 이 스넬의 굴절 법칙에서 스넬의 법칙에서 으로부터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사 광선하고 반사 광선하고 그다음에 이 굴절 광선이 이루는 각이
이루는 각이 바로 90도일 때, 90도가 될 때에 바로 이제 평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게 바로 이 브루스터 앵글이 되었을 때, 브루스터 앵글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 반사광선하고 이 굴절 광선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되었을 때, 이렇게 90도가 되었을 때 바로 빛은, 입사된 빛은 편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자연현상에서 어떤 때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면일 때, 즉 거울면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자연현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잔잔한 저수지 같은 데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점점 앉으면서, 즉 이 요 부분을 우리가 이 저수지 평평한 저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 눈이 우리가 서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요 위치를 이렇게 바꾸다 보면, 요 위치를 위로 아래로 바꾸다 보면 물 내부가 보일 때가 있고 내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표면이 즉 반사되는 이 빛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즉 이렇게 어, 요 각도를, 즉 우리가 눈을 갖고 요 수면을 바라볼 때, 요 수면에서 요 빛이 굉장히 밝게 이렇게 반사되는 순간이 있고, 아니면 적게 반사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쉽게 우리가 확인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형광등 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셀로판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비닐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옆에서 각도를 요 위치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책상 가까운 데서 또는 책상에서 멀어지는 순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형광등 빛이 반사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밝게 되는 그 부분이 바로 브루스터 앵글이 되겠다는 거죠. 즉, 이 말은 가장 밝게 반사가 됐을 때가 바로 편광이 된 그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낚시라든지 또는 운전을 할 때 반사광을 제거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런 안경이 있습니다. 그 안경이 이제 편광 안경이라고 합니다. 자, 편광 안경이라고, 편광 렌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광 렌즈로 이루어져 있는 선글라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글라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편광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편광되어 있는 빛을 차단시킨다는 것이죠. 자, 이거 어떻게 차단시키느냐 하면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입사면에 대해서 수직 성분으로만 이렇게 반사가 되니까, 이 반사된 빛을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반사가 되는 다시 수직 성분으로만 진동하고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이 편광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반사광을 차단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반사광이 차단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즉, 여기에 예를 들어 뭐 물고기가 이렇게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반사되는 부분이 많게 되면 이 밑이 잘 선명하게 보이지 않겠죠. 내부가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을 차단을 시켜주게 되면, 반사광을 차단시켜주게 되면 이 매질 내부에 있는 이 물체들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을 한 게 바로 이 편광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그런 조건에서,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면이라든지 잔잔한 수면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이 빛이 가장 밝게 반사가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가장 밝게 반사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제 브루스터의 앵글에 의해서 편광되어 있는 편광된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말루스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비평광되어 있는, 평광이 되어 있지 않은 그 빛의 진동 방향을, 그래서 진동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제 편광 렌즈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편광판이라고 합니다. 자, 편광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비편광되어 있는 이 빛들을 한쪽 방향으로만 이 부분을 이제 이 편광축이라고 합니다. 자, 편광 축이라고 하는데, 이 편광축을 으로만 통과하는 빛으로 이렇게 편광이 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편광판에서 자, 편광된 빛으로 빛의 성질이 바뀐 겁니다. 이 빛의 성질인데, 이 빛의 성질을 또 다른 그 편광판을, 그래서 이렇게 된 편광판을 우리가 시계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다 보면 요게 바로 이제 편광축이 되겠습니다. 이 편광축이 바로 요 편광축이 되겠습니다. 이 편광축, 요것도 편광축이 되겠고요. 이 편광축하고 두 편광축, 즉 이쪽 이렇게 진동하는 빛만 통과하게끔 하는 그 편광판과 이렇게 진동하는 이 편광판들을 이렇게 서로 정면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 이 특정한 빛으로만 특정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그 빛만 이렇게 통과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이것을 이제 선형 편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선형 또는 선편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거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두 개의 편광판이 있습니다. 즉 어느 쪽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 편광판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겹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겹쳤을 때 이렇게 겹쳐가지고 요거는 고정을 해놓고 요거를 이제 자, 폴라라이저라고 이렇게 하고, 자, 요거를 자, 애널라이저 해보게 되면 똑같은 진동판을 갖고 폴라라이저와 같은 부분을 이제 가만히 놔두고,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갖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밝게 됐다가 어둡게 됐다가, 자, 이 부분이 이쪽 부분이 자, 밝으면 밝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밝다는 얘기는 폴러라이저도 이런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널라이저도 자, 이렇게 된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폴러라이저도 밝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동하는 걸로 놓고, 애널라이저도 이렇게 진동을 하는 놈들, 즉 요 방향하고 요 방향이 서로 이제 일치하는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는 밝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회전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90도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어두운 색이 어둡게 된다. 어둡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폴러라이저는 그대로 위치하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은, 자, 애널라이저 이런 부분은 바로 편광의 방향이 이렇게 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즉 90도로 이루어져 있을 때, 즉 빛이 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인데, 요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즉 이렇게 진행하는 놈들만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빛만 통과하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보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빛이 통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이 부분이 이제 어둡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어널라이저를 이렇게 돌리게 되다 보면 이 부분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현상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시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하는 이 부분들을 바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바로 여기 나타낸 것처럼 코사인의 다시 여기 인텐시티가 즉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하는 그 인텐시티라고 하는 게 즉 처음 빛의 즉 이 부분은 이쪽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밝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는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이 밝은 부분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둡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어둡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 또는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회전판의 각도를 이 x축은 이 x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전하는 즉 자, 애널라이저 자, 회전 각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이로 나타냈으니까 이렇게 파이라고 한다면 같은 부분은 났다가 90도가 됐을 때 여기 부분이 90도가 되는 부분이겠죠. 자, 90도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어둡게 된다. 이 부분이 완전히 어둡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평광인 이 빛을 이렇게 이 두 개의 그 평광판을 갖고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이 말로스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현미경들 중에 우리가 뭐 전자현미경도 있고 우리가 광학현미경도 있고 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평광현미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평광현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평광현미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광석이라든지 또는 뭐 빛의 성질을 뭐 예를 들면 뭐 광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평광현미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광현미경은 이 이쪽으로 빛이 나오고 샘플이 여기 있습니다. 샘플이 여기 있고 샘플에다가 이게 편광되지 않은 빛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비춰주고 오게 되면 뭐 그 샘플의 두께에 따라 다르겠고 이제 성분에 따라 다르겠죠. 이 성분에 따라서 투과되는 빛의 정보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다 선형 평광을 시켜두고 그리고 이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그런 그 선형 평광자를 갖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게 되다 보면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그 변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뭐 광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광학적인 이 분석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평광현미경에서 사용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폴러라이저라고 하는 것과 애널라이저라고 이렇게 하는 두 개의 평광판을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말루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두 선형 평광의 색이 변화를 나타내는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현상은 그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선형 평광자인 폴러라이저와 두 개의 선형 평광자를 놓고 폴러라이저는 이제 고정을 시켜두고 그다음에 애널라이저는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이라든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이 겹쳐져 있는 부분에 빛이 밝거나 어둡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밝거나 어둡게 되는 그 에너지의 형태가 바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이제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그다음에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 형태가 바로 코사인 제곱의 형태로 빛의 세기가 즉 요 부분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말루스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